그리고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어제 했었던 코드들 한 번씩 쭉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 임포트한 모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이용하실 때는 넘파이라고 모듈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와 같은 클래스들을 이용하시려면 판다스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우리 파이플럿 모듈을 사용을 했죠. 매트플럿 립이라고 하는 모듈 아래에 있는 하위 서브 모듈 파이플럿을 임포트를 했고요. 별명은 간단하게 PLT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본은 시본드 매트플럿 립과 비슷한 그런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어제까지는 그 시각화할 때 시본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데이터셋, 예제 데이터셋만 시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파이플럿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세번을 이용한 그 시각화,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데이터셋은 저희가 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 많이 봤죠? 우리 그동안. 영수증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한 팁이 있고, 팁을 지불한 손님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숫자 연속형 자료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 자료들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시각화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피겨를 생성하고, 그 다음 피겨 안에 서브 플롯,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엑시스 객체는 이렇게 축이 나오는 객체를 엑시스라고 얘기한다는 말씀드렸죠. 피겨라고 하는 게 스케치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 스케치북 안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게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엑시스 객체를 만드실 때에는 add subplot이라고 하는 메서드, 피겨 객체의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규먼트를 호출하는 방식이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리고 인덱스. 이렇게 아규먼트 세 개를 주시는 방법과 세 자리 숫자로 주시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엑시스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은 엑시스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옵션들도 그 엑시스에서 옵션들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그 파이플럿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와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메서드 이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 엑시스 객체를 이용하실 때 제목은 set title, X축 레이블은 set X 레이블, Y축 레이블은 set Y 레이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show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겨 객체를 생성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는 두 가지 단계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파이플럿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피겨 객체도 생성해서 리턴해 주고요. 엑시스 객체도 생성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호출하시면 피겨와 엑시스를 한 번에 리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엑시스 객체를 이용해서 함수 이름, 그래프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옵션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겠다까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피겨도 하나밖에 없고 엑시스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실 때에는 파이플럿 모듈이 가지고 있는 그냥 펑션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PLT에서 바로 그 함수, 그래프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함수 이름이 달라져요. 타이틀을 설정하는 함수, 그 다음에 X 레이블을 설정하는 함수, Y 레이블을 설정하는 함수.
그 탑레벨 파이플런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과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 다르니까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보여지죠. 뭐 그런 것들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룬 게, 그 각각 그래프들의 종류들을 다뤘어요. 각각의 그래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박스 플롯은요.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최소값, 중위값, 3, 4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이런 값들과 이상치들을 상자 모양으로 시각화해 주는 게 박스 플롯이고요. 요 아래처럼 보이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프만 보시고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옆에 토탈 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숫자들은 영수증 금액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 그러니까 대략 뭐 한 3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사분위값, 그러니까 25% 값이고, 박스 안에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중위값. 그 다음에 박스의 위쪽이 75%, 3, 4분위 값이고요. 펜스보다 위쪽에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펜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휘스커,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수염의 최대 길이는 박스 크기에 곱하기 1.5배가 최대 크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에다가 1.5 곱한 거를 더하면 아마 여기까지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 아래쪽은 박스 크기의 1.5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최소값이, 그러니까 아마 원래대로 그 펜스를 그리면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될 건데, 대략. 이 펜스보다 그 안쪽에 최소값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 바깥으로 펜스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위치에서 수염을, 펜스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네, 이게 박스 플롯이고요. 박스 플롯이고, 박스 플롯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같이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엑시스를 구분해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엑시스에 각각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어, 네.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실 때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박스 플롯을 하나의 그 엑시스 안에 같이 그려서 남성들의 팁의 이렇게 분포와 여성들의 팁의 분포를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최소값의 위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5% 일사분위 값도 똑같아요. 중위 값은 남성이 조금 더 높고 75% 3, 4분위 값도 남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의 위치도 남성이 더 크고요. 대신에 그 분산이 좀 크죠. 남성은 이 50%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간, 50%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 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도 많이 큽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프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 변수들에 대해서 다 해봤죠. 우리가 런치에 대해서도 해봤고, 요일에 대해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것도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연속형 자료에서 그 최소값과 최대값까지의 구간을
일, 원하는 개수의 구간으로 나눠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원하는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1부터 8까지, 뭐 8부터 13까지 이렇게 그 구간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를 개수를 센 거, 개수를 센 게 그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 크기를 막대로 나타내는 거죠. 크기를 막대로 나타내는 거고. 히스토그램을 그리실 때에는 어떤 연속형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릴 거냐, 그 다음에 막대 개수는 몇 개로 할 거냐. 이 두 개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빈스는 기본값이 있었죠. 기본값이 10개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빈스는 주지 않아도 되고요. 필수로 전달해야 될 아규먼트는 데이터만 필수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옵션들. 여기서는 파이플럿 모듈의 탑 레벨 함수, 펑션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이플럿 파이플럿 함수. 여기가 X 레이블, Y 레이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보여주는 것도 show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팁에 대한 것도 히스토그램을 그려봤고,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형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막대들이 연속해서 나와요. 연속해서 나오는데 막대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로 나오죠. 남성이 몇 명이냐, 여성이 몇 명이냐,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는 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세로 막대가 되고요. 바 h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가로 막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를 그려봤었죠. 막대 그려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아마 산점도였었을 거예요. 산점도는 두 변수를 가지고서 점을 찍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게 산점도예요. 그래서 이 X좌표, Y좌표 두 개의 변수 값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변수 값을 각각 하나는 X좌표, 하나는 Y좌표에 놓게 되면 우리는 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영수증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팁이 있어요. 팁.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하나를 보면은요. X좌표 찾을 수 있죠. 이 X좌표를 찾으면 영수증 금액이 얼마냐.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를 찾으면 그만큼 식사를 했을 때, 그죠? 음. 뭐 예를 들어서 24 정도 되겠네요. 24달러의 식사를 했을 때 팁은 얼마를 주고 갔느냐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6.5보다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7. 여기가 7이니까 한 6.5 정도는 되겠네요. 어, 팁을 6.5달러를 주고 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보면. 그래서 점들을 모두 찍어보면 대략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영수증 금액이 그러니까 식사한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팁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어떤 경향성,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산점도 그래프예요. 산점도 그래프고 산점도 그래프에서는 그 마커의 투명도라든가 마커의 크기라든가 마커의 색깔 그리고 마커의 모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캐터 함수 안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성질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스캐터 함수를 일단은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드는 거죠.
남성들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여성들의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남성들의 부분집합들만 이렇게 스캐터 함수를 써서 산정도를 그리는데 여기에 색깔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들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만 스캐터 산정도를 그리는데 여기에 다른 색깔을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색깔을 주게 되면 이 산정도 하나로 세 가지 변수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를 가지고서 영수증 금액이 뭐 대략 39달러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팁은 7.5달러 정도를 지불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색깔을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여기 남성이라고 돼 있죠. 남성이 팁을 줬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영수증, 식사는 뭐 대략 한 28달러 정도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팁은 6.5달러 정도를 지불을 했고, 색깔을 보니까 여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에서 세 가지 변수의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를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문제를 드렸었죠. 문제는 팁과 토탈 빌의 산정도를 그리는데, 성별에 따라서 마커 색깔 다르게 할 거고, 흡연 여부에 따라서 마커의 모양을 다르게 하자. 그래서 이거는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네 개가 있어야 돼요. 남성 비흡연자가 있어야 되고요. 남성 흡연자가 있어야 돼요. 부분 집합으로. 그 다음에 여성 비흡연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성 흡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부분 집합 4개죠. 그 부분 집합 4개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 여러분들 하셨겠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남성 스모커라고 변수를 만들 거예요. 남성 스모커라고 만들 건데 여기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을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 and라고 하는 키워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d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 m%, and 기호죠. and 기호. 이 and 기호로 and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 and 기호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혹시 그 해보시면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선 여기를 and라고 쓰면 아예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and를 쓰긴 썼는데 괄호를 쓰지 않으면 또 데이터 프레임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 약간 비트 연산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남성이다를 먼저 찾을 거예요. 남성이다를 찾으시려면 팁스에 그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성별 컬럼의 값이 남성이다 라고 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팁스에 흡연 여부가 스모커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 스모커의 컬럼이 yes다. 아마 yes하고 no가 두 가지 값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값이 있을 텐데 아마 첫 글자가 대문자일 겁니다. 이 비교하는 문자열은 사실은 이걸로 살펴보셔야 돼요. 팁스의 성별의 유니크한 값들이 뭐가 있느냐. 그럼 female하고 male이 있죠.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팁스의 그 다음에 스모커가 유니크한 값들이 뭐가 있느냐. 노하고 예스가 있었죠. 노하고 예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남성 스모커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나왔어요. 어, 부분집합 나왔고 한번 그 앞에서 몇 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스모커 하고서 헤드.
이렇게 하면 5개 출력하겠죠. 잠시만요. 뭐가 있는 거 있을까요? 팁스, 팁스의 스모커. 여기 등호가, 제가 등호를 잘못 썼군요. 비교하실 때 등호 2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성별 부분 보시면 메일이라고 다 들어가 있고요. 스모커 부분 보시면 예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출력하진 않았지만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남성 비흡연자, 넌 스모커라고 할까요? 남성 비흡연자는 역시나 또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남성이다. 성별이 같다, 메일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흡연 여부. 흡연 여부는 노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출력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성 흡연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성 흡연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역시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2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피메일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팁스에서 흡연 여부가 예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emale non smoker는 마찬가지로 불리한 인덱싱이고요. 첫 번째 조건 and 2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female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흡연 여부가 같다, no. 이렇게 하시면 4개의 부분 집합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요. 어, 하나의 피겨 안에, 하나의 엑시스 안에 스캐터만 4번 찍어버리면 돼요. 스캐터만 4번 찍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바로 plt.scatter 이렇게 하시고,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름이 x, 그죠? x에 배열을 주면 되죠. 그 다음에 y도 배열을 주면 되죠.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거는 x하고 y.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죠? s라고 하는 것도 디폴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디폴트 값이 있고, 마커라고 하는 것도 디폴트 값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2개만 x와 y만 일단 디폴트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x축은 여기서 보시면 X축이 토탈 딜이에요. 근데 Y축이 팁입니다. 그죠? 그래서 X축은 일단 메일 스모커의 토탈 딜. 그 다음에 Y는 메일 스모커의 여기는 팁. 자,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볼게요. plt.show까지를 해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보시면 점의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점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체 244개의 데이터를 다 점으로, 점으로 출력한 게 아니라, 점으로 출력한 게 아니라, 어, 뭘로 출력을 한 거냐면, 이 남성이면서 흡연자인 그런 데이터들만 점으로 출력한 거기 때문에 244개가 다 안 되고요. 개수 세보면 몇 개인지 나오겠지만, 요 정도밖에 점이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복구점 할까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냐면, 매일 넌스모커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죠. 매일 넌스모커를 가지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를 그리니까요. 다른 색깔의 점들이 그 위에, 파란 색깔 점들 위에 주황 색깔 점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진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죠. 두 번째 점들이 첫 번째 점들 위에 겹쳐서 출력이 된 거예요. 투명도 같은 걸로 조절을 하시면 밑에 있는 점들도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색깔이 달라졌죠. 색깔이 달라졌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female, 여성이면서 스모커. 그럼 여기도 female, 여성이면서 스모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초록색 점들이 더 나왔어요. 그죠? 초록색 점들이 더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emale, 어, non smoker. 그리고 female, non smoker.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는 빨간색 점들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색깔이 나왔어요. 스캐터 스캐터 함수가 원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캐터 하면 첫 번째 그 산점도와 두 번째 산점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그래서 반복해서 호출할 때마다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하고 다르죠. 이거는 문제하고 달라요. 성별이 같으면 색깔 같아야 돼요. 남성의 스모커든 넌 스모커든 상관없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상관없이 남성들은 같은 색깔. 대신에 흡연자냐 비흡연자는 마커의 모양으로 따로 설정을 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옵션을 더 주셔야 돼요. 우선, 점들이 너무 그 투명도가 없어서 너무 겹쳐 보여요. 그래서 알파를 먼저 줄게요. 알파가 투명도라 그랬죠. 숫자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투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4 정도로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밑에도 알파를, 알파를 0.4로 주고요. 여기도 알파를 0.4. 그 다음에 마지막도 알파 값을 0.4 이렇게 줄게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보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밑에 어떤 색깔들이 겹쳐 있느냐가 대략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성별이면은 같은 색깔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깔은 C가 색깔이에요. 그죠? 남성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블루? 자, 그러면, 넌 스모커도 남성인 경우에는 같은 색깔로. 그죠? 그럼 여기도 컬러를 같은 색깔로 주시면 돼요. 같은 색깔로.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컬러를 레드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컬러를 C라고만 주시면 됩니다. 레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남성인 경우에는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같은 색깔로 점들이 찍힐 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빨간색으로 점들이 찍힐 겁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요. 색깔이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파란색을 보면 남성이다. 그다음에 빨간색을 보면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흡연자, 비흡연자를 나눈 의미가 없죠. 자, 흡연자, 비흡연자는 모양으로 설정하자. 라고 했어요. 모양으로 설정하자. 자, 모양을요. 기본 모양이 동그라미이기는 합니다. 근데 흡연자를 동그라미로 놓을까요? 모양이 마커였었죠? 또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마커였었죠, 그죠?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모양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커를 추가할게요. 마커. 흡연자를 동그라미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비흡연자는 다른 모양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럼 비흡연자는 마커를, 마커를 삼각형으로 해볼까요? 삼각형이면,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 자, 그러면 여기도요. 여기는 흡연자죠. 위쪽에서 흡연자는 동그라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를 마커를 동그라미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커는
비흡연자는 삼각형으로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non 스모커는 삼각형, non 스모커는 삼각형, 그 다음에 스모커는 동그라미, 스모커는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다 됐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들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들 중에서도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있죠. 그러면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는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래프는 잘 그렸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코드를 보지 않고 이 그래프만 봤을 때 X축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Y축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프만 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면 우선 이 색깔과 모양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스캐터 함수들마다 레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캐터 함수들마다 레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레이블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남성이면서 스모커잖아요. 그죠? 매일 스모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그린 거냐면 레이블 그러니까 라벨을 붙이는 거죠.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어, 첫 번째 그 선점도에다가 포스트잇 붙이고 두 번째 선점도에다 포스트잇 붙이고 그 포스트잇이 라벨이에요. 라벨. 여기는 남성이죠. 남성인데 넌 스모커죠. 넌 스모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고 그리고 스모커였네요. 스모커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블 여기는 피메일이면서 넌 스모커였었어요. 자 이렇게 레이블을 준다고 해서 아, 제가 여기 쉼표 아기먼트하고 아기먼트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줘야 되는데 쉼표를 안 줬네. 각각의 스캐터 함수들마다 레이블을 준다고 해서 그 레이블이 화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이블들이 화면에 보여지게끔 하려면 무엇을 줘야 된다?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이죠? 범례라고 그랬죠, 범례. 그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 각, 각각의 스캐터 함수의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을 범례 표시한다. 요 범례 표시. 요거를 해주는 거는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블과 레전드를 같이 쓰셔야 돼요. 레이블과 레전드를.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요 범례를 보면 이 녀석은 남성이면서 흡연자구나.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녀석은 남성이면서 비흡연자구나. 그다음 여기 있는 점은 여성이면서 흡연자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여성이면서 비흡연자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요 설명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X축하고 Y축 레이블들이 남았어요. X축하고 Y축 레이블은 파이 플롯에서 X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는 명수 등급이죠. 그러니까 토탈, 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Y 레이블은 여기는 팁이죠. 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죠. 토탈 빌, 팁. 그러니까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의 모양이나 점의 색깔을 가지고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이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뭐 여기다가 그리드까지 주면 조금 더 각각의 숫자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보니까요. 보니까 어때요? 비슷한 코드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뭔가. 뭐만 바꿔가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 이름 똑같고, 컬럼 이름 똑같고, 그죠? 컬럼 이름 똑같고, 비교해주는 값만 바꿔가면서, 비교해주는 값만 바꿔가면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떤 부분 집합이냐에 따라서 마커 모양, 마커의 색깔과 마커 모양, 그리고 레이블. 그죠? 마커의 색깔과 마커 모양, 그리고 레이블.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스캐터 함수 쓰는 거, 여기 데이터 프레임만 조금 달라지는 거, 그리고 여기 이런 아규먼트 전달하는 것만 조금 달라지지, 다 똑같은 형식으로 호출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 왠지 반복문을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자, 우선 우리 성별에 따라서 나눌 거죠. 성별에 따라서 나눌 거여서 젠더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 피메일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메일, 피메일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요거를 찾는 방법. 요거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컬럼에서 유니크 값 찾는 방법. 요거 출력해 볼까요? 네. 피메일, 메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성별을 보면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데이터 셋 볼까요? 우리 인포로 봤었어요. 인포.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데이터의 타입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는 거.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접근자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어제. 어제 카테고리 접근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 자, 카테고리 접근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접근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해요.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카테고리 억세서, 카테고리 억세서라고 하는 게 이게 카테고리 접근자예요. 그 이름은 캣이라고 돼 있어요. 캣. 그리고 여기서 점을 쓰시고요. 점을 쓰시면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인데 메일과 피메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유니크와 카테고리즈가 좀 다른 점은 배열에 등장하는 값들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유니크는 어떤 순서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등장하는 순서대로. 첫 번째 행에 만약에 피메일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성별도 배열 안에 피메일이 먼저 있어요. 원소로. 그 다음에, 메일은 두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카테고리의 순서를 지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순서가 나와요.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순서로 얘네 값들이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별을 찾을 수 있죠. 성별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스모커도 마찬가지. 스모커도 그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스모커라고 하는 변수가, 스모커라고 하는 컬럼이 카테고리라고 데이터 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캐시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테고리즈, 이게 코드 추천 보여주죠, 그냥. 프로퍼티 이름에 카테고리즈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순서가 yes, 두 번째가 no예요. 유니크를 썼을 때랑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유니크에서는 no가 먼저 나오죠. 그죠? no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유니크를 쓰면 순서가 no, yes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처럼 카테고리 접근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때 순서대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집합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 메일과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 그 다음에 흡연 여부로 나누기 위한 값, yes와 no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colors라고 할게요. colors. 자, 이거는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 컬러 값들을 사용을 할 거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 건데, 이건 조금 다른 색깔을 써볼게요. 자저 블루. 약간 파스텔 계열의 그런 파란색이고요. 인디언 레드라고 할게요. 음. 이 색깔은 성별에 따라서 표시할, 다르게 표시할 색깔, 다르게 표시할 색깔, 이름. 자, 그 다음에 마커 모양도 달라져야 되겠죠. 마커 모양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커 모양을 여기서도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스퀘어는 네모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자, 얘는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그 흡연 여부에 따라서, 흡연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할 마커의 모양. 그러니까 점의 색깔 이름, 점의 모양. S는 스퀘어예요. 그래서 네모고요. 얘는 세모 모양입니다. 세모 모양. 자, 그리고 저는 반복문을 쓸 거예요. 반복문을 쓸 건데 성별과 컬러가 그죠? 성별과 컬러가 연결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성별, 컬러 이렇게 할 거예요. 성별과 컬러 두 개를 동시에 꺼내려고 해요. 남성이면 다저블루, 여성이면 인디언 레드 이렇게 뽑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두 개 다른 배열에서, 두 개의 다른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끼리를 순서대로 뽑고 싶어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성별 그리고 컬러스 이렇게 하면 젠더에서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뽑았을 때 컬러는 다저블루라고 하는 문자를 뽑겠죠. 그 다음에 젠더에서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뽑았을 때는 컬러는 인디언 레드라고 뽑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가 결정이 됐고, 자, 다시 또 반복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모커 여부와 그 다음에 마커 모양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을 스모커와 마커
is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yes, 스모커 yes라고 꺼냈을 때는 마커는 네모, 그죠? 그 다음에 스모커 no라는 문자를 꺼냈을 때는 마커는 삼각형. 이렇게 꺼내겠죠. 그쵸? 네. 자,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로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불리한 인덱싱.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팁스, 성별. 성별이 뭐랑 같은 거. 여기 젠더죠, 젠더. 그죠? 네. 아, 같다니까 등호 두 개, G. 그죠? 그 다음에 팁스의 스모커, 흡연 여부. 같다, 흡연 여부는 스모커가 가지고 있죠. 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복문이 여기서 두 번 반복이 되죠? 여기서 두 번 반복이 되죠? 그럼 네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만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서브, 셋,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점 i, loc, 0번. i, loc 쓰셔야 돼요. 잠시만요. 뭐죠? 마커가 아니라 마커스죠? 제가 여기 변수 이름을 마커스라고 했는데, 변수 이름 조금 뽀문하게 나왔거든요. 자, 출력문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개씩 출력할게요. 헤드, 두 개씩. 두 개씩. 자, 볼게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남성, 그 다음에 흡연자. 이게 첫 번째 반복문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남성, 이흡연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 흡연자.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성, 비흡연자. 맞죠? 그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네,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씩만 출력을 해본 거예요. 몇 개 있을지 모르니까 두 개씩만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뭘로 그리는 거예요? PLT, 스캐터 하고서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죠? X는 이 서브셋 DF에서 토탈 비리고요. 토탈 비리고. Y는 서브셋 DF에서 팁이고요. 팁. 그 다음에 알파 속성 주면 되겠죠? 알파 0.4로 할게요. 0.4. 그 다음에 컬러가 있죠. 컬러는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마커라고 하는 마커가 있죠. 마커는 M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앞에 있는 C는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쪽에 있는 C는 반복문에서 이 값을 얘기해요. 컬러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니까. 그다음, 이거 오타. 여기 마커예요. 마커. 마커 M이라고 했는데 이 M은 여기 마커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니까. 이게 마커. 마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까지 더 추가해 주시면 될까요? 투명도 됐고, 컬러 됐고, 마커 됐으니까 레이블 주면 되죠.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레이블은 문자열로 줘야죠. 문자열인데 남성, 흡연자, 여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 여성, 비흡연자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를 F스트링. 이렇게 아규먼트에서 바로 F스트링 쓰셔도 돼요. 자, 우선 성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G가 성별 가지고 있어요. 그죠? G가 성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스모커 yes냐 no냐가 있겠죠. 그거는 s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라고 하는 변수는 포문에서 여기 있는 g예요. 여기 있는 g. g는 젠더에서 꺼낸 거예요. 젠더에서 꺼낸 값이니까 메일 아니면 피메일.
이란 뜻이 될 거고, 얘는 그냥 문자를 찍어준 거고, 뒤에 있는 s라고 하는 값은 요 두 번째 반복문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리스트, 어떤 리스트에서 꺼낸 거냐면, 스모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에요.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겠죠. 그러니까, 어, 얘를 그냥 붙여준 이유가 이 yes, no라고만 쓰면 yes와 no의 의미가 뭔지가 좀 불분명하니까 앞에 스모커 붙여서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일단 여기까지 하면 plt.show 먼저 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파란색인데 네모하고 세모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죠?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범례를 표시해주고 X축, Y축이 먼저 표시해주고 그런 것들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폼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스캐터를 4번 돌리고 난 다음에 4번 돌리고 난 다음에 plt.legend 호출해서 범례를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plt.x 레이블 여기는 토탈 빌입니다. 그다음에 plt.y 레이블 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grid 여기까지 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범례에 쓰여져 있는 문자열들 보세요. 범례에 쓰여져 있는 문자열들 보시면 제가 만든 형식으로 앞에는 성별, 뒤쪽에는 스모커 다음에 yes냐 no냐라는 게 붙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반복문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해봤고요. C번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정말 한 줄, 두 줄이면 끝나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편한 라이브러리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